네, 광화문에서 조국 장관 사퇴 촉구 집회 앞선 현장 연결 그림을 보셨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지난 촛불 집회부터 시작해서 한국당과 민주당이 사람들이 지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여기에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대 집회 참가자 수를 두 가지로 나눠서 경찰 측 의견과 주최 측 의견으로 나누면 뭐 예상대로 이렇게 갈립니다. 심지어는 뭐 10배 가까이 차이 나기도 했었네요. 2008년 광우병 촛불 집회 당시에 8만 대 70만,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13만 대 20만. 비교적 여기는 뭐 오히려 이제 7만 차이가 나도 근접했다라는 느낌이 있을 만큼 16년 11월에 박근혜 대통령 퇴진, 최순실 엄정 수사와 관련돼서 26만 대 100만. 자, 이게 사실 그 수의 개념이 사람이 뭐 5개냐 20개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굉장히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체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 5만이냐 10만이냐 혹은 20만이냐 100만이냐 이렇게 그림 보고 사실 느끼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냥 많다 이렇게 느끼지. 네, 맞습니다. 이게 세대결 양상, 보수와 개혁 세력의 세대결 양상이 되다 보니까 지금 여론이 거리에서 누가 더 숫자가 많이 나왔느냐 이거 가지고 좌우지되는 걸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근데 바라보는 국민들은 서초동에 모인 그 촛불이나 오늘 광화문에 모인 촛불이나 비슷해 보입니다. 사실 예전에 촛불 집회 때 최대 인원이 150만 명으로 추산이 됐었거든요. 또 얼핏 보면 서초동 집회 때도 그렇고 오늘 집회도 그렇고 얼추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서초동 집회 같은 경우에는 주최 측에서도 생각지도 못했어요. 10만 모이면 많이 모일 거다. 그런데 정말로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왔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굉장히 이제 자발적 참여라고 하는 부분이 이게 좀 눈에 띄었어요. 일반적으로 조국 장관에 대해서 비판적인 게 현재의 여론인데 여기 속에서 자발적으로 그것에 반대하는 여론이 엄청나게 모였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주목을 받은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보수가 아니다.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의 그런 그 소위 관제 데모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면서 우리는 더 모일 거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당이 당력을 갖다가 결집을 했습니다. 오늘. 당력 겹치했고 또 우리공화당도 결집했고 또 보수 종교단체도 결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오늘은 보수의 그런 한국당 그리고 보수단체, 종교단체들이 총결집한 날이다. 이제까지 보수 세력이 집회를 통해서 가장 많이 모은 집회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는 좀 자발적인 참여와 조직적인 어떤 그 결집 이런 것들이 눈에 띄는데 하고자 하는 얘기는 하나예요. 한쪽은 검찰개혁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고 한쪽은 조국 사퇴를 얘기하는 거고 이 사이의 판단은 국민이 할 거라고 봅니다. 사람이 모이는 이 집회 그 인원을 두고 민감한 것은 어느 나라나 사안에 따라서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2015년 8월에 아베 정부 반대 시위 당시에 보면은 12만 대 3만 여기도 뭐 상당한 차이가 나죠. 프랑스에서 6월에 전국 노조 집회를 보면은 130만 대 12만 5천여 명. 이번에 지금 홍콩에서도 반정부 시위, 반중국 시위로 엄청난 젊은이들이 모이고 있는데 여기도 비슷합니다. 뭐 이제 정부 입장에서 경찰 입장에서는 최대한 절제된 인원이 모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뭐 시위 측에서는 분위기가 이렇다고 해서 뭐 크게 늘리고 싶은 마음이 뭐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경찰하고 저렇게 차이가 나냐면 경찰은 페르마 계산법이라는 걸 써요. 그래서 평당 사람이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는지를 앉으면은 이 사람들이 대여섯 명 들어가고 서면은 9명, 10명 들어간다고 봐서 집회 전체 장소에다 이렇게 곱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집회가 1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2시간, 3시간 가잖아요. 누가 거기 계속 그렇게 있어요. 이게 왔다가 또 이게 다른 사람으로 교체되기도 하고 그런 거고 또 이렇게 저같이 뚱뚱한 사람은 조금 들어가지만 또 김행코처럼 날씬한 사람은 또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뭐 하는 거거든요. 구경꾼이 많이 몰렸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관람객이 뭐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저를 뭐 인원을 뭐 추산하려고 하지 말아요. 그냥 심리적인 추산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집회는 몇 명이 모였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집회를 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게 정당하다면은 민심은 거기에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고 잠시 후 6시부터는 대학로에서 전국 대학생 연합이 조국 반대 1차 촛불 집회를 엽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서초동에서 검찰개혁 촉구하는 집회가 다시 한번 있을 예정인데 사실 뭐 이렇게 사람이 모이면은 막힐 수밖에 없죠. 여의도가 막혀 있기 때문에 집회 현장도 막힐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게
과연 조국 장관을 임명한 대통령 그리고 정부의 탓인지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는 조국 장관의 탓인지 뭐 이렇게 몰아붙일 수 있는 사안은 또 아닌 것 같아서요. 예. 이제 권위주의 시대에는 이 거리의 정치가 역사 발전의 원동력이 됐었습니다. 4.19도 그렇고 5.18도 그렇고 6월 항쟁도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이 민주화된 시대, 그러니까 집회 결사의 자유가, 언론의 자유가 넘치고 있는 시대에 거리에서 보여줘야지만이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바라보는 거는 결국은 어디가 막혀 있기 때문이잖아요. 네. 국회가 대화 타협을 하지 못하고 무능에 빠져 있기 때문에 거리에서 이렇게 표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은 이런 그 거리에서의 이런 세대결 양상은 예.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이 국회에서 대화 타협으로 가는, 국회가 정상화되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큰 관건이라고 봅니다. 예. 정치 부재는 각 당이 자의적으로 선택한 분위기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총선이 특히나 이제 임박할수록 이런 분위기는 더할 텐데 그래서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도 냉정하죠. 자, 현 집권당인 여당인 민주당을 절대 찍고 싶지 않다가 40%나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대한정당으로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으로 갈 것이냐? 뭐 무당층이 많다는 얘기를 그대로 반영하죠. 오히려 8%포인트 정도 높아서 과반 이상이 찍고 싶지 않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중소정당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다면은 이 총선의 이 표들은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 뭐 뛰어난 정치 신연들이 무더기로 나와서 혹은 정말 매력적인 대한정당이 등장해서 여기에 기회를 줄 것이냐? 그것도 우리 정치 현실에서는 어렵잖아요. 이 시간,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대의 정치라는 게 있잖아요. 기본이. 그래서 이 제도권 안에 정치가 거리 민심을 따라가서는 안 되거든요. 예. 이걸 아젠다를 선점하고 이끌어가야 되는데 지금의 현실은 국회는 마비돼 있고 장외전만 벌이고 있어요. 이게 지금 뭔가 거꾸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토요일 날도 집회가 있었고 오늘도 있었는데 저는 여기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왜 한국당하고 민주당하고 정당끼리 우리가 더 많이 모였다고 싸워요. 거기에 나온 분들은 바쁜데 정치권이 제대로 일을 못하니까는 정의 실현을 위해서 나온 거지 그 당에 표 준다는 얘기 안 했거든요. 예. 저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지금 전국이 지금 조국 이슈가 선점을 하고 있고 장애 집회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안 됩니다. 경제도 안 좋고 북한에서 또 미사일 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검찰은 이 수사를 좀 신속하게 끝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지금 뭐 계속 피의 사실 공표다 하면서 신문에서는 또 계속 이것저것 뭐 루머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번 이거를 국정농단 때도 그랬잖아요. 한번 브리핑을 해가지고는 여기까지 수사가 진행이 돼 있고 뭐 어떻게 할 것이라는 거를 그러게요. 공식적으로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검찰 개혁도 왜 이쪽에서는 안 하냐 그러고 왜 이쪽에서는 지금이냐 그러잖아요. 검찰 개혁과 관련해 가지고 수십 년 전부터 나온 어떤 아이템들이 많아요. 데이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뭐가 문제고 어떤 부분을 개혁해야 되는지 좀 정리하는 그런 전환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네.